여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나스닥 어제 잘 올라갔습니다. 중요 위치 걸렸는데 제가 요새 강조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 지수 올라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건 여러분 의지와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6개월 전이 중요했죠. 올해 4월에 쌀 때 샀을 때가 중요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그거를 꼭 잊지 마셔야 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 나주부 머니 코칭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고 종목 그 주식 차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 차트는 여러분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걸 추구한다고요? 우리는 이 돈들을 잘 모아서 반드시 큰 돼지를 만드셔야 돼요. 이런 귀여운 돼지 저금통이 아니라 빅피그를 여러분 자산의 라이프 펀드로 만들어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요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진짜 기회를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거 그 파티의 마지막을 미리 나올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올라갈수록 줄이지 더 사고 있지 않아요. 자,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죠. 자, 기회라는 신의 특징,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승이 기회 같죠? 눈에 잘 띄잖아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움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거 탁 잡는 건 쉽다는 거예요.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아차 그게 기회였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아 그때가 기회였고 지금은 기회가 아니었구나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진짜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기회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현대인이 돈이 없는 이유. 여러분 투자 더 많이 하고 싶으시죠? 수익 더 내고 싶으시죠?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생각보다 주식 몇 개 사다 보면 TQ, SOXL 더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은 사다 보면 또 물릴 수도 있고요. 그죠? 중요한 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뉴스죠, 뉴스.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내용이지만 이제 뉴스를 기반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비용이 점점 많아진다. 물가가 비싸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사고 싶은 것이 많다. 경험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돈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활기급이 계속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신 적 있어요? 20년 동안 물가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라면 하나가 지금 얼마예요?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 우리 자장면 얘기를 해보죠. 자장면이 20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현대차, 우리가 소나타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20년 전에는 1,500대였어요. 지금 1,500 갖고 무슨 차 사요? 경차도 사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저축이냐 소비냐 바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도 생활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버는 것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 많이 안 합니다. 뭐 가끔은 하는데 없어도 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덜 벌어도 된다. 수익 덜 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덜 쓰면 되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소비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축 습관 키울 생각은 잘 안 하세요. 왜? 지금이 힘드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힘든 이유는 둘 중 하나잖아요. 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 소비가 크거나. 맞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자, 팬데믹 시기 증가한 가계순 저축률. 팬데믹 시기에는 왜 저축이 늘어났나요? 이거 미국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통계잖아요. 그때 재난 국가에서 얼마씩 돈 줬다고 이게 저축이 늘어났어요? 아니에요. 쓸 수가 없었죠. 예, 나가서 여행 못 했죠. 그 다음에 외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수밖에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 그래, 상황이 바뀌면 내가 소비를 줄일 수가 있구나. 이걸 잘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소비를 지금 줄이셔야 됩니다. 자꾸 투자한다고. 여러분, 나스닥 올라가니까 내 저축을 계속 주식으로 바꾸는 게 지금은 투자와 저축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급락 나오면 그거 뭐예요? 소비예요, 소비. 여러분, 투자도 저축과 소비가 내가 원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소비가 크고 저축이 적다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근데 한 2년 전? 예, 2년 전 열심히 회사 일을 할 때 좀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예, 지방에 집을 샀기 때문에 좀 바닷가 이렇게 좋은데 좀 그 지역이 좋은 게 아니죠. 뷰가 좋은데 샀죠. 그래서 교통비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 소비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야, 이걸 저축을 하고 싶다 해서 예, 그걸 또 전세를 주고 이렇게 좀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셔야 돼요. 예, 남의 상황과 외부 상황에서 움찔움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 중에 상담 요청자분들 중에 금융을 공부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예, 이거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금융 공부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전 속으로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울대 가서 다 출세했나요? 아니잖아요. 공부 되게 잘하신 서울대, 스카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명문대 나가면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반드시 성공하나요? 확률은 높을지언정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을 공부한다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간단한데 실천은 못하고 공부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이제 이 책을 보시라, 뭐 이 내용이 나쁘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따갖고 왔어요. 자, 여기 조그마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은 누가 만드나요? 여러분, 그거 아셔서 뭐 할 거예요? 예,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 모르세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또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별 필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강조드리는 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부자 되는 5가지 실천 팁. 소득을 늘리면 됩니다. 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엔잡 하시는 분들 계신 거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이 늘어나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수익을 늘리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시면 돼요. 흑자 소비하기. 자꾸 쓰지 말고 조금 줄여서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원래 실천은 어려워요. 공부는 되게 쉬워요. 이 책 10권, 20권, 30권 읽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무리 읽어도 이거 실천 못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산에 여기 빚을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럼 앞에 2개가 돼야 빚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데 뭐 써요? 레버리지 쓰고 신용 쓰고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이거 진짜 안 하시죠? 예, 오르면 하나만 삽니다. 예,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멤버십에서도 항상 강조드려요. 전 포트폴리오 위주인데 그래도 뭔 할 줄 알아요? 트레이딩은 할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단기 수익 내시면서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제 공부하시면 돼요. 왜? 언제? 돈이 있을 때 경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돈 없을 때 공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 이 앞에 네 가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셔도 절대 안 늦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갖고 병원에 조금 있었고 그리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회사 일을 조금 쉬고 있는데 그럼 놀면 뭐 하니? 이런 거예요. TV 프로가 아니라 놀면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살짝 국내장 갖고 이렇게 트레이딩 합니다. 자, 얼마 못 벌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 하루의 수익률 목표 수익은 얼마라고요? 저는 20만 원이에요. 그 이상 안 잡아요. 더 벌 수도 있지만 그러면 리스크를 내가 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키우는 순간 제 일에 집중을 못하고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냥 이런 식으로 수익 내는 만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증상,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만들어줘요? 소득을 늘리는 현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우선은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보다 더 스킬이 느신 다음에 실력이 는 다음에 더 크게 베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력은 없는데 자꾸 베팅만 늘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해요. 제가 멤버십에서 1개월 전에 올려드린 건데 자, 제가 TQ는 안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빠서 아닙니다. 너무 높아요. 그리고 SOXL 산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가격대가 괜찮은 건데 제가 그것만 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저는 분산 투자를 해요. KURU 이거 3달에서 4달 전부터 안내드렸거든요. 신고가 뭐 돌파하고 있다. 자, 한 달 전 가격 볼게요.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뭐 9월 11일이니까 한 요 정도 됐겠죠. 자, 요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었죠. 근데 저는 언제부터 샀냐? 20달러 때부터 샀어요. 그러면 수익이 진짜 많이 났다니까요. 7월, 8월은 사실 KURU 갖고 거의 다 벌었다. 오히려 뭐 SOXL도 많이 벌렸죠. 근데 따져보니까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KURU.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공부가 필요한 내용인가요? 국장은 안 된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아니 그게 왜 중요해요, 그 말이. 안 중요합니다. 저는 왜 샀냐? 차트 보고 산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회색 영역, 요건 이제 MTS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언제 샀냐? 자, 이렇게 해서 바닥. 그죠? 이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올라오면서 제가 이 형광녹색 돌파할 때, 요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때요? 이거 형광겹선. 요거 돌파할 때 좋다. 엄청 좋잖아요, 여기. 그리고 C라인, 제가 사용하는 이 노란색 C라인 다 돌파하는 요 위치 너무 좋기 때문에 사서 수익이 난 거잖아요. 핵심은 단순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쌀 때 사면 됩니다. 쌀 때 사면 되고 그럼 얘만 됐냐? C웹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3-4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달 전만 볼게요. C웹은 더 늦게 올라왔거든요. KURU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C웹은 올라왔다. 여기 내려올 때 기회 또 줬죠? 똑같잖아요, 원리. 어때요? 내려가서 바닥에서 어떻습니까? 이 노란색 C라인 돌파, 그 다음에 파란, 여기 짙은 하늘색 C라인 돌파, 그죠? 그 다음에 형광 녹색선 돌파, 여기 딱이잖아요, 딱. 그 다음에 형광 겹선 돌파, 딱이죠? 눌렸을 때, 이때가 한 달 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도 수익 충분히 나죠. TQ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이 감히 말씀드린다니까요. 차트 공부하세요, 제발. 딴 거 하지 마시고 차트 공부하십시오. 괜히 여러 개 공부하면 머리만 아프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버드 가실 거 아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TMF 최근에 제가 계속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기 짙은 하늘색 C라인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슈팅 나왔잖아요. 이제 노란색 가고 있죠?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C웹이나 TQ, KURU.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 위치. 그러면 이거 돌파하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죠. 지금 모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 된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공부는 여러분 인생을 바꿔드리지 못해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젊은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뭐가 힘드냐? 아,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많아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몇 천만 원 시드머니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 후반, 30 중반 요 분들은 열심히 생활하는데도 별로 안 남아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따져보셔야 되는 건요. 어디서 마통을 뚫어서 돈을 만들어 갖고 투자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돈이 안전한가 체크하셔야 돼요. 자, 36살 대신 우리 구독자분이셨는데 자, 메일로 상담 요청을 좀 해주셔서 해드렸어요. 자, 월급여가 350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제가 보험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험은 얼마 정도 들어야 된다고 뭐 재무 상담하면 항상 하냐면 12에서 15% 정도, 많아야 15% 내 소득에, 그 다음에 10%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원칙이에요? 그건 원칙이 아니죠. 10에서 15%면 최대한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 뭐 암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여러분 그거 부족하면 뭐 하시면 돼요? 건강검진 더 자주 하시고요. 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을 빨리 모아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암진단금 3천만 원 받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현금 3천만 원 들고 있으면 암이든 뇌출혈이든 뇌혈관이든 뭐 걱정할 건 없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실손보험만 되어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보험에 너무 많이 넣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게 참 답답합니다. 예전에 제가 재무설계 센터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말씀드린 건 보험 비용 낮춰라. 그리고 나서 저축 투자해라. 이 얘기예요. 월급역 350에 차량 유지비, 통신비 25. 이거 많이 나가는 분도 아니잖아요. 예, 중고차 사서 할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비 내고. 아파트 관리비. 결혼 안 하셨습니다. 예, 경조사비, 뭐 부모님 뭐 이렇게 식사 함께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모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보장성 보험이 71만 8천 원이에요. 실속 종신보험 32만 3천 원이 실속 있는 거 맞아요? 종신보험이? 여러분,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새고 있다는 걸 반드시 짚으셔야 되고, 여기서 줄여야만 여러분은 돈을 모아 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 지출에 꼭 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계산해 봤습니다. 181만 원 나가죠. 그러면 이분이 흥청망청 쓰시냐? 아니에요. 적금도 20 하시고 펀드도 50만 원 넣고 있어요. 이 정도면 좀 잘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70만 원 해서 잉여 월급액이 99인데 자, 요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까지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돈이 새고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맨 처음에 뭘부터 하냐? 소비통제가 답입니다. 1순위가 소비통제, 그 다음에 내 지출의 이 규모를 결정하고 저축액을 확보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실속종신보험부터 먼저 이거 좀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저축보험은 요거 뭐 디생명의 저축보험이더라고요. 저축보험은 그래도 빨리 10년 안에 10년 내고 저축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71만 8천 원을 우리는 월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10년 내고 20년 내고 10년 내고 이렇게 해서 만기를 잡아 보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내시냐면 대략 9,100만 원 냅니다. 여러분 9,100이 적어요?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사시고 싶은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보험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최소화해서 최대한 월납으로 줄여서 그걸로 투자하시는 패턴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지금 막 있는 돈 2천, 3천씩 계속 넣어갖고 손실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보험의 안타까운 단점은 이거예요. 장점은 아플 때 큰 돈 주니까 땡큐죠.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거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단점은 만기 가도 환급률이 안 나오죠. 100% 나오는 거 변액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기 때문에 보험 드는 거 아니니까요. 1900이 어차피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얘 막 더 환급률 높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금리가 지금도 높은데 앞으로 금리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한은에서 내렸죠? 미국도 금리 인하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19만 3천 원 정도를 줄이세요. 이게 당신한테 어떤 효과를 주냐? 19만 원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연이율 7% 잡습니다. 왜? 저축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투자하실 거잖아요. 투자에 7%안 나오면 안 하실 거잖아요. 예, 저도 이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해봐도 주식 수익률 이거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요것만 줄여도 얼마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연복리 상품이니까. 주식은 복리죠. 복리를 정확히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 어떻게 받아요? 투자한 거에 그냥 그대로 곱하기로 받잖아요. 9,700만 원 정도를 20년 이후에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돈 새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실속종신보험을 한번 봤더니 뭐 납기는 좋아요. 10년 짧아서 좋은데 제가 이렇게 눈을 의심했어요. 가입 금액이 이렇게 돼 있어서 6억인가? 예, 질병 3억, 체증형 사망보장 3억 해서 6억인가? 이랬는데 6천입니다. 6천. 상해 6천, 사망 6천. 체증이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여러분 6천만 원 받겠다고 이거 내시는 게 합당해요? 3,800만 원? 아니죠. 예, 그래서 보험을 잘 보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외에서 제가 TMF랑 KYU랑 C웹 정조 매도했거든요. 올라서 병원에 있으면서 또 나와서 집에서 하면서도 188만 원 정도 수익은 냈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 사고 팔았습니까? 5,800 정도죠.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5천을 샀다가 팔았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현금 5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보험료 못 내겠습니까? 저는 한 달치 재보험료 이걸로 다 내고도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면서 그걸 투자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공부만 하시면 된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훈련. 예, 내가 돈을 줄여서 차트 보고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훈련만 하시면 돼요. 자, 사망보험금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 생각은 아니고 AI에 물어봤어요. 구글에. 1에서 9세가 10만 명당 9.5명입니다. 전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거 종신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액으로 들어있어요. 일반 공시율 싫어합니다. 왜? 투자를 하잖아요. 제가 변액 펀드 변경할 줄 아는데 뭐 굳이 그 낮은 이자에. 그래서 제 종신보험은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가장 낮고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8,000명이 죽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36세인 남자가 사망할 확률은 그렇게 높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고. 왜? 100세 시대 가잖아요. 의료 좋아지고 점점 건강 상태 좋아지는데 그럼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죠. 사망보험금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한번 설계를 해서 갖고 와봤어요. 순수보장형이 요게 순수보장형입니다. 36세 남성 2억 보장 받는데 전기간은 아니에요. 65세 만기까지. 왜 65세까지냐? 여러분 65세까지 돈을 만들자니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20년이면 얼마 된다고요? 9천 된다고요. 그럼 9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로 하는데 29,500원은 저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33만 원을 내시느니 29,500원 넣고 한 30만 원을 계속 적금 앤드 CMA 에드튼 IRP 절세계좌에 넣든 해서 또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투자 방식 우리가 ETF를 사서 수익을 내서 만들자니까요. 그러면 31,193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될 걸 30만 원씩 뭐하러 넣냐. 근데 또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까울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만기 환급형으로 하시면 그래도 94,500원이거든요. 근데 2억까지 못 받아요. 1억 정도. 6천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눠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얘기로 남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3년 있다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을 못 뵙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1억 받는 게 낫지.
3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 받고 이거 이자만큼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받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망은 정기보험 추천 많이 드립니다. 저도 정기보험을 더 넣어두고 싶은데 지금은 별로 넣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투자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는 내 상황을 어떻게 잡느냐의 필수가 결정되는 거지,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기 환급형으로 한번 쭉 봤어요. 해약 환급금 예시표를. 그러면 아까 9만 원 냈다고 했죠? 17년 되니까 여기 89% 되고 1,700만 원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20년에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료 94,000원이 환급형이죠? 3만 원이 순수보장형이죠? 그 6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럼 6만 원을 7%로 ETF에 모으시자니까요. 20년 동안. 그래도 얼마 됩니까? 3,000 돼요. 여러분 1,700 받으실래요? 3,000 받으실래요? 저는 3,000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어때요? 얘는 1억이죠. 순수보장형 얼마 있어요? 2억이에요. 혹시 문제 생기면 65세 안에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정기보험 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은. 근데 그걸 뭐 환급 계속 얘기하면서 종신보험, 그거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공부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공부라기보단 뭐다? 실천이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금융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필요 없다면 좀 과격하고, 이 법칙에서 다 결정납니다. 72법칙. 72법칙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연수익률을 72로 나눈 값이 해당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6%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6이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6%로 12년 두면 2천만 원이 된다는 시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1억을 매년 6%의 수익률로 투자했을 때 2억이 되기까지는 12년이 걸린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100% 이게 딱딱딱 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률을 7%로 안 하고 진짜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거를 저가에 잡아서 진짜 잘 뒀다. 그러면 이거 수익률 엄청나겠죠. 근데 그냥 한 14%만 잡아볼게요, 높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12년이 안 걸려요. 6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72법칙을 머리에 팍 새기셔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63,307원 매달 저축했다고 말씀드렸죠? 줄였다고? 여러분 36세 예시를 들고 있지만 46세 시청자님은 뭐 달라요? 안 달라요. 56세 시청자님은 안 달라요. 왜? 56세 시청자님도 앞으로 30년 사실 것 같지 않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86세까지는 얼마든지 사실 수 있으니까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감 때문에 이상한 방식으로 빠른 길로만 선택하다가 원금을 날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저축기간 20년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근데 제 나이가 20년은 2배는 넘게 넘어갔고요. 여러분 40대인 분들은 20년을 2배 이상 살았잖아요. 50대는 어떻습니까? 2.5배를 사셨죠? 별로 안 길어요.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모아서 절감 시드를 아까 36세니까 56세에 3,064만 원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게 이자 4%입니다. 이자 4%에서 가면 요게 3,064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우리 나주부 TV 보면서 레버리지도 하고 그 밸런스 포트폴리오도 잡아갖고 수익을 10%로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그냥 저축으로 가시는 분은 74세가 돼야 6,10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포트폴리오 잘 잡는 분들은 64세면 6,000 돼요. 저축은 어때요? 92세 돼서 1억 2천 됩니다. 이것도 나쁠 건 없지만 이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수익률을 높이면 71세에 1억 2천이 됩니다.
여러분 적은 돈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더 노력해서 단순한 법칙으로 타이밍만 더 잡아서 투자를 더 잘한다면 이걸 높이실 수 있겠죠? 수익률을. 그럼 이게 더 빨라지겠네요. 이것만 머리에 명심하세요.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TMF는 아직 낮으니까 예를 들어 TQ가 고가인데 사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TMF나 이런 저가 추천 아닙니다. 싼 걸 사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그 살 수 있는 시드와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저축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투자에만 올인하시면 시간 지나다 보면 자금이 깨집니다. 그래서 1순위는요, 저축 리밸런싱 반드시 하셔갖고 종잣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2순위 높은 수익률의 상품에 투자하는데 이건 상품을 선택하실 필요 없어요. 왜? 나주부 TV의 우리 리치님들은 스스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 저와 같이 하는 이런 상품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 아니에요. 최소 5년 이상 보시고요. 저한테 이제 고맙게 댓글 달아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자, 지키는 전략은 최강의 유튜버라고 해주셨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수익은 최강은 아니겠죠. 하지만 전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이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왜? 제 전략이 이렇거든요. 저는 올라갈 때는 누구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실만 안 보면 된다고 판단하고 방송을 항상 그런 형태로 하죠. 그랬더니 지난 5년 동안 손실이 없었어요. 거의 22년 그렇게 빠지는 때도 전 인버스 통해서 막아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폭락이 오더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청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미국에서 봐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시청 중입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제 재미없는, 약간은 재미없죠. 잔소리 같은 방송을 봐주시는 이유도 저는 하나라고 봐요. 제 원칙이 지루하지만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남보다 잘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그걸 명심하시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최소 5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나스닥 종합이죠? 연봉입니다. 모든 주가는요, 그 가격을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1998년도에 5천을 다시 가진 않겠죠. 그런데 보세요. 닷컴 버블 때 올랐다가 내렸을 때 몇 년 걸렸다고요? 여기 4년 내려갔습니다. 4년. 여기 4죠? 2003년도까지 4년 폭락했어요. 버블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5년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몇 년 내려갔나요? 추세로는 2년 내려갔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이거잖아요. 닷컴 버블에서부터 여기 2008년 끝날 때까지 12년 걸렸다는 거. 그럼 이동안 여러분이 그냥 월적립식으로 하지 않고 높을 때 과도하게 매수했다면 답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때 지금 사셔야겠어요? 사도 어떻게 사야 됩니까? 나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투자하지 말고 저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기회는 언제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전 고점을 돌파했죠. 이전 고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눌렸어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여기 이제 저기죠. 2021년도. 자, 이런 불장에 다시 내려오는, 과거와 무슨 패턴이 좀 바뀐 것 같다고 생각 드세요?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 무섭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오래 걸리고 천천히 갔어요. 그죠? 3년씩 내려갔는데 지금은 1년 만에 내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물리면 내년에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물리면 내후년에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셔야겠어요? 아니죠. 현금 들고 계셔야겠죠. 반드시 현금 비중 유지하세요. 이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회가 왔잖아요. 올해 4월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스닥에서 보셔야 될 건 기회의 구간은 12,500에서 17,500 이 사이에요. 이 사이에 왔을 때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극단적으로 이전 저점까지 보면 만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낮아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 여기서 보세요. 올라왔는데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사실은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이전 저점에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잘못 걸리면 이럴 수 있다. 그게 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까지는 저도 이때까지 안 기다릴 겁니다. 이때 살 거예요. 요 기간을 잘 참아 보세요. 그러려면 지금은 현금 잘 비축하시고, 여러분 10년으로 준비하면 문제가 없어요.